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이진원입니다. 오늘 이 강좌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음악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음악사의 시대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음악사를 왕조사로 구분할 것인가, 그 음악의 양식으로 구분할 것인가, 서양과 같이 고대, 중세, 근대로 구분할 것인가. 사실은 한국 음악사의 기술에서 사료의 부족이 이 한국 음악사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국 음악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음악학계에서는 한국 음악사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서적이 있습니다. 한국 음악을 통사로 집필하신 송방송 선생님의 결과물에 따르면 한국 음악사를 기술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송방송 선생님은 한국 음악사를 우리 음악인과 수용자들이 이루어 놓은 음악 활동의 결과물로 이해하고 음악 수용층의 관점에서 어느 사회 계층이 주도적으로 그 음악을 전개시키고 향수하였는가를, 그리고 외래음악 수용사의 관점에서 시대에 따라 어떤 외래음악이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그 기준으로 제시하고 그를 통해서 통사를 기술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도 이번 시간에는 송방송 선생님의 시대 구분을 가지고 첫 번째 고대, 두 번째 중세, 세 번째 근대로의 전환기, 네 번째 근현대라는 구분을 통해서 기원전부터 현재에 이르는 한국 음악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 음악사의 형성과 발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고대 음악사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사료입니다. 보통 우리가 음악사 기술에서는 문헌사료와 음악 고고학적 사료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음악사를 기술하게 되는데, 이 고대라고 하는 시기에는 문헌 사료도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음악 고고학적 사료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고대 음악사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떤 강력에서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영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국가와 문화의 그런 음악도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한반도의 이 한국의 고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고조선, 고구려, 예맥, 동해, 옥저 이런 그 국가들이 위치하였던, 지금으로 따지면 중국 지역이겠죠. 중국의 만주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과, 그리고 한반도 사람들이 진출했던 산농반도, 그 다음에 또 요령 지역, 이런 쪽을 우리가 살펴서 그 지역에서 출토되는 그 음악 고고학적 유물들을 살펴보면 한반도 내에 민족들이 향유하고 있던 그런 음악 문화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산동 지역의 초기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어떤 그런 그 음악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더니 훈이라든지 대고, 령, 각, 경과 같은 그런 그 악기 유물들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오카리나 같은 악기고요. 대고는 북종류입니다. 령은 방울이 달린 그런 청동악기를 뜻하고요. 각은 뿔처럼 생긴 관악기를 뜻합니다. 경은 돌을 가지고 만든 악기로서 쳐서 소리내는 타악기입니다. 이런 악기들이 산동 지역의 초기 국가 형성 이전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요령 지역에도 동박류의 악기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동박이라고 하는 것은 동으로 만든 박입니다. 일종의 타악기죠. 그리고 그 시기에 한반도에서는 청동기 시대의 동령, 동탁 같은 그런 유물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 한반도에서 발굴된 각종 청동기 유물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다양한 형태의 방울들이 존재하는데 그 방울은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고대 시대에는 제사장과
국가의 수장과 제사장이 일치되는 제정일치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큰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어떤 의물들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을 것이고 소리를 내는 의물들이 거기에 참여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두령이나 팔두령 같은 여러 개의 방울이 달긴 청동기 유물 같은 것은 그 시기에 어떤 의례에서 소리를 내고 음악적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의물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경도 옹기군 굴포리 석포항에서 출토가 된 골재적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악기냐의 유무가 요즘 음악학계의 관심사긴 하지만 그 뼈로 만든 피리 종류의 악기와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 뼈로 관악기를 만들어 불었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는 사만이라고 해서 마한, 진한, 변화라고 하는 초기 국가가 존재했습니다. 물론 이들을 우리가 부족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만 지역에서는 고구려의 동맹이나 예예무천, 부여의 영고와 같은 국중대의 활동이 마찬가지로 사만 지역에서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서는 마한 지역에 탕무라고 하는 그런 앙부가 존재했는데 마한 지역이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한반도 남부의 전라도 지역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 5월달이 되면 모종, 모내기죠. 그러니까 모심기 농사를 하기 위해서 모종을 끝내고 나서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을 마시고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춤추는 모양을 살펴봤더니 땅을 발로 구르고 높게 뛰기도 하고 손과 발이 서로 응해서 그 절주가 마치 중국에서 추는 탁이라고 하는 청동기 악기가 있는데 그 탁을 들고 추는 춤과 같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월이 되면 농사일이 끝나면 또 같은 놀이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고대 국가의 그 제천의식과 그 다음에 이제 추수 행사 같은 그런 행사에서 다양한 형태의 음악들이 연주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만은 한반도 남부에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진한과 변한에 어떤 특별한 악기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진에는, 변한과 진한에는 슬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 그 모양이 축과 비슷하고 그 악기로 타는 음곡이 있다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슬은 무엇이고 축은 무엇이며 그 악기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 전통음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야금처럼 생긴 악기입니다. 슬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로 눕혀서 타는 악기를 뜻합니다. 그 모양이 축과 같다고 했는데 축도 초기 중국의 고대 악기의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는 악기인데 그 악기도 검은 것처럼, 가야금처럼 이렇게 눕혀서 연주하는 형태를 갖는 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로 눕혀 타는 현악기의 대표 명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 가야금과 같은 형태로 이어지는 악기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 악기를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원전 1세기의 광주 지역에서 출토된 그 현악기의 유물의 일부입니다. 좌측의 사진을 보시면 반파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우측의 사진을 보시면 그걸 재현을 해서 전체 모습을 구현해냈습니다. 근데 뭐 현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형태의 악기 유물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그 현을 어떻게 얹어서 저 악기를 연주했을까 하는 상상의 그런 공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광주 신창동 유적지에서 발굴된 현악기를 가야금처럼 만들어서 연주하기도 하고 거문고처럼 연주하기도 합니다. 또는 뭐 그것을 안고 연주하기도 하고 눕혀서 타기도 연주하는데 기원전 1세기에 우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저런 형태의 악기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변진의 슬이 있다라고 하는 기록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음악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차지하는 그 시대가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3세기부터 668년까지인데요. 이 시기에는 북쪽에는 고구려, 남쪽에는 백제, 신라, 그리고 백제, 신라 사이에 가야가 존재하는 그런 국가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음악 문화는 다행히도 오늘날 삼국시대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라고 하는 역사서와 그리고 그 시기의 음악 고고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구려를 살펴보실 텐데요. 고구려 지방의 음악 문헌, 고구려의 음악 문헌은 삼국사기, 삼국유사도 존재하고 있지만 덧붙여서 음악 고고학적 유물로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그 여러 가지 악기들을 우리가 통해서 그들의 음악 활동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구려의 제천의식과 행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음악기관에 대한 사료는 없습니다. 음악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국가적으로 의식이나 의례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안타깝게도 고구려의 음악기관에 대한 사료는 없지만 동맹제라고 하든지 수신제라고 하든지 종묘제라고 하든지 뭐 이런 다양한 제사가 남아 있어 가지고 여러 국가 제례가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 의식에서는 가무배송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그런 대상을 감으로서 보내준다라고 하는 예가 존재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은 없지만 고구려의 음악기관은 존재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고구려에는 어떤 형식의 음악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구려의 음악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헌도 있지만 고구려 고분벽화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를 보면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음악 활동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식의 음악이 존재하는데요. 연양악입니다. 잔치를 벌리고 춤을 추는 모습,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들이 고구려 무용총이라고 하는 그 고분의 무용도, 그리고 안악 3호분의 주악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그림이 바로 고구려 무용총의 무용도인데요. 무용수들이 다 그 양팔을 자신의 뒤로 손을 벌리고 있고요. 그 위쪽에 둥근 울림통을 갖고 있는 기타 같은 악기를 들고, 우리가 이제 완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이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과 기악이 같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누군가는 거기서 노래를 불러줬을 거예요. 그래서 춤과 노래, 무용이 존재하는 그런 모습을 고분벽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측은 4세기 때 조성된 고구려 안악 3호분에 보이는 그런 그 주악도입니다. 맨 오른쪽에 잘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코가 큰 사람이 발을 X자로 꼬고 춤을 추고 있고요. 그 왼편에 긴 그 관악기를 분 사람, 그리고 또 그 왼편에 둥근 울림통을 갖고 있는 악기를 들고 있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왼편에 어떤 현악기를 눕혀서 연주하는 사람, 그렇게 춤을 추는데 반주가 수반된 그런 그 잔치에서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고분벽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취악입니다. 고취라고 하는 것은 붓고자에 불취자를 쓰는데요. 이 붓고자를 두드릴고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두드리고 불면서 행하는 음악, 즉 엄청난 장엄한 그 위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임금의 행렬에 사용된 음악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취악이 안악 3호분 행렬도민 덕흥리 고분 행렬도에 보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것이 큰 화면으로 잡은 그 안악 3호분 행렬도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람 두 사람이 정말 무거운 듯한 북을 매달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담고라고 하는데, 담자는 매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단북이에요. 매단북은 아무래도 그 무게 때문에 동으로 만든 북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입으로 부는 배소, 여러 개의 관을 묶어서 연주하는 악기인 배소 같은 악기를 또 붑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악기들이 동원돼서 고취에서 연주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연양악도 있고 고취악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 아래 보이는 자피도를 보면
그 맨 오른쪽의 사람들이 약간 그 중마 같은 대나무로 만든 그런 그 기구를 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그 장대를 올라타는 그런 연인 소떼타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도 전승이 되고 있는데,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고, 맨 왼쪽을 보면 아까 담고라고 말씀드렸던 형태의 북이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수반된 다양한 산대백희가 연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는요, 엄청나게 강성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또는 북동쪽으로 영토를 많이 확장을 했는데, 고구려 음악이 규모가 많이 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고구려 음악을 10부기, 그러니까 이제 당나라 때는 10부기라고 하는 기약이 있었고, 그 이전에 수나라 때는 7부기, 9부기라고 하는 기약이 있었는데, 그거는 주변의 여러 민족과 국가의 음악들을 당나라 궁중에서 연주한 그런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의 음악이 수나라와 당나라 때 중국 궁정에서도 연주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려악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도 그 음악을 연주했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구려는요, 중국과 일본을 다 포괄해서 그들과 많은 음악적인 교류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고구려 음악 자체도 고구려 본토에서 자상한 음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중국을 통해서, 중국 북조를 통해서 서역의 악기를 수용해서 고구려의 음악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에 고구려 음악 문화 자체도 굉장히 국제적이고 다양한 그런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고구려 악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악기 자체가 특성이 너무 다양하고 어렵습니다. 탄쟁, 추쟁, 이런 것은 이제 쟁은 이제 가야금처럼 눕혀서 타는 현악기를 뜻하는 거고요. 와공호, 수공호, 와공호는 오늘날 거문고 계열의 음악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공호는 그 오늘날 하프 계열의 음악이고요. 비파는 기타처럼 이렇게 가로로 안고 타는 그런 형태의 악기입니다. 그 오현은 아직 정체를 잘 모릅니다만은 오현 비파로 보는 분도 계시고, 오현에 가로로 눕혀 타는 현악기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적, 생, 소, 소필률, 대필률, 도피필률, 요것은 이제 관악기고, 요고, 제고, 담고, 패는 타악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주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피필률입니다. 도피필률이 고구려의 굉장히 독특한 필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 껍질이고, 필률은 리드가 있는 그 관악기인데, 복숭아 껍질로 장식된 필이라는 뜻으로 고구려의 독특한 그런 음악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노래들도 문헌에 전승되고 있거든요. 고구려 이대 유리왕 3년 때 지은 황조가도 있고요. 그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원성이라든지 연양, 명주 같은 노래가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지역 명칭이에요. 그래서 고대에는 지역 명칭을 음악 이름으로 하고 있는 노래들이 있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대 음악을 형성하고 있는 삼국 중에 두 번째 국가입니다. 백제의 그 음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제는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국가였고요. 사실은 이제 고구려의 그런 음악 문화를 많이 계승한 그런 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백제 음악도 마찬가지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같은 문헌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백제금동대양로나 비암사 계유명 아미타불 삼존 석상과 같은 그 유물을 통해서 이제 백제 음악을, 백제 악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백제에도 음악기관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기관에 대한 사료는 없습니다. 물론 고구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체제를 많이 본받았다고 한다면 다양한 국가 행사에 음악이 동원되었고 음악기관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은 해봅니다. 백제의 굉장히 특징적인 음악으로 기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악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오늘날 탈춤과 같은 음악입니다. 탈춤은 음악도 있고 춤도 있고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 음악, 무용, 연희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악이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성악, 기악만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공연예술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제의 기악은요, 백제인 미마지가 오나라에서 배워서 일본에 전해준 가무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백제의 미마지가 배워왔다고 하는 오나라는 지금 그 시 백제의 미마지가 살았을 때는 중국에 오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에 오가 있었던 지역을 뜻하는지, 아니면 오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구레인데 한반도의 구레 지역에서 간 것인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오나라가 있었던 그 후대의 국가에서 배워서 일본에 전해준 거라고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7, 8세기에 일본에서 연행되던 그 기악에서 사용되던 가면이 오늘날 200개 이상 그 일본에 남아 있는데요. 일본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대외와 활발한 교류를 펼쳤습니다. 특히 이제 백제는 중국 남조로부터, 왜냐하면 백제의 위치가 중국의 남조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서남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남조를 통해서 외래악기를 많이 수용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백제기라는 이름으로 수나라 때 중국 궁중에서 연주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백제악, 이걸 일본식으로 읽으면 구다라 가쿠인데, 이 백제악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연주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백제 악기도 다양합니다. 쟁, 공우, 도피필률, 각, 우, 지, 적, 고 등이 있는데, 아까 고구려 악기를 설명드릴 때 도피필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도피필률이라는 악기가 백제에도 사용된다는 것이 백제 음악과의 고구려 음악과의 관련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백제의 악기 모습을 알 수 있는 음악 고고학적 유물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이는 이 유물이 백제금동 대향로입니다. 그 대향로 위에는, 맨 위에는 봉황이 있고요. 그 아래 백제의 오악사라고 하는 5명의 악인들이 서로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맨 좌측 위쪽에 보이는 악기는 아무래도 둥근 울림통을 가지고 기타처럼 연주하는 월금 형태의 악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악기는 오늘날 단소나 퉁소와 같이 세로로 내려보는 관악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악기는 타악기입니다. 북같이, 그리고 북채를 들고 있죠. 바로 그 밑에 있는 악기는 여러 개의 관을 묶어서 연주하는 배소라는 악기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팬파이프나 팬플룻에 해당됩니다. 그 옆에 악기는 마치 버들잎처럼 생겼는데 눕혀서 타는 그런 그 괴나 안족이 없는 현악기, 금 형태의 현악기로 우리가 오늘날 고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의 악기, 오른쪽의 그 유물은 비암사 계유명 아미타불 3존 석상인데요. 잘 보시면 횡적도 있고, 그 다음에 요고도 있고, 그 다음에 비파 형태의 악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헌에 보이는 그런 악기 이름뿐만이 아니라 실제 고구려 백제 이런 그 고대 국가가 남긴 유물을 통해서 실제 그 당시에 사용됐던 악기 유물을 실물로 우리가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백제에도 많은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정읍, 선운산, 방든산, 무등산, 지리산 이런 이름을 갖춘 그런 노래들인데 가사는 없고 그 뜻은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정읍이라고 하는 곡은 남편이 행상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의 아내가 산 위에 올라가서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이 밤길에 해를 입지 않을까, 남편이 그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두려워서 그 감정을 노래로 부른 것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가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는 연맹체를 이루고 있는 국가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남부에서 그 백제와 신라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영역 내에 존재했던 국가입니다. 이 국가는 여러 국가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대가야, 금강가야, 이런 그 가야들이 되게 유명한데요. 가야를 대표하는 음악이 바로 가야금 음악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국 전통음악에서 중요한 악기로서 가야금을 들고 있는데 그 가야금이 탄생한 곳이 바로 가야입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가야국 가실왕이 당의 악기를 보고 만들었다. 왕은 여러 나라의 방언이 각기 다르니 음악이 어찌 한결같을 수 있으랴 하고 악사 성여련 사람 우르객에 명하여 12곡을 짓게 했다. 그러니까 이 기록을 따라 보면 가야국 가실왕 때에 악기를 만들었는데 악기를 만들 때 중국의 악기를 모방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악사가 존재했고 성열연에서 활동했던 우르기라는 사람에게 그 가야금에 맞는 음악을 만들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금이 그 만들어진 국가 그리고 이제 그 음악을 만들어서 창작해서 연주했던 우르기라고 하는 사람이 가야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악기를 가야금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야에도 노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야의 건국신화와 관련돼서 구지가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구지가는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만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 대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국가가 건국되고 그 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국가 기원과 관련된 설화로서 노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르기 만들었다는 12곡 그것이 이제 그 가야의 각 지역의 그런 음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야에서도 풍부한 음악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